약속한 시간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은 진동이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강연회를 주최하는 원무연단 단장 김총민입니다. 밤낮으로 요즘은 제법 살살하지만 또 맑고 화창한 하늘이 완연한 가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바쁘신 일들을 뒤로하고 주말에도 이렇게 오늘 강연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강연을 위해 먼 길 오신 강윤정 교수님과 조인호 산동학원 이사장님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의 학술 강연회로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역문화 콘텐츠로서 새로운 발견의 큰 계기가 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연회는 앞으로 저희 무용단이 최종 발표할 창작무용 24살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주제 공연의 모티브가 되고 또한 그 춤 공연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못했던 독립운동사의 인물 발굴과 그 업적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 발전하는 문화도시 영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의 진행은 문화공감센터 강국민 센터장님께서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희 독립기사 학술 강연의 사회를 맡은 영천시 문화공감센터장이라고 하고 센터직이라고부터 소개하는데요. 강구민입니다. 내빈 소개에 앞서서 김종문 대표님 평소는 무대에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진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는데 저렇게 떠시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학술이라는 게 앞에 붙다 보니까 교수님도 계시고 이사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은 김정희 열사라는 지사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공부하러 온 거니까요. 좀 마음을 열고 같이 공부도 하고 나하고 비슷한 것만이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좀 편하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와서 저는 참 이런 어려운 주제로 이렇게 하는데 많이 와서 공감센터장으로서도 한 청년으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저희 바로 앞에 와 계시는데 이각균 산업건설위원장이 특별히 좀 오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천시 의회 이각균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저는 고향은 인고면에 적을 두고 고경면, 자양면, 환안면, 화북면 이렇게 5개 면에 걸쳐서 의원 생활하고 있는 이각균 의원입니다. 참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가을의 수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등화가치이라기도 하고 또 청고마비라 또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여러 행사에 다니다가 오늘 4시 마지막 이렇게 행사를 앞두고 사실 여기 오면서 제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좀 가지면서 오늘 이 행사에 왔습니다. 참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얘기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김정희 열사 같은 분이 참 언제 저런 분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저도 모르고 이렇게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후손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의원으로서 이렇게 드려봅니다. 사실 김정희 우리 선생님은 제가 많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1919년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혈서까지 써가면서 대한독립만세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까지 옥고까지 치르고 다시 또 일본에까지 넘어가서 항일운동을 하신 우리 영천에서는 뭐 최초의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분들을 참 찾아내어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저도 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분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지역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뭐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분들을 알리는데 모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제가 다른 의원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이런 학술 대회를 함께 하게 되어 저도 영광이고요. 오늘 함께 우리 강의를 해주실 우리 강윤정 교수님과 조인호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뭐 하여튼 숙연해지는 이런 학술대회에 저도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바로 첫 번째 강의로 가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지역 스스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 실현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고 스스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재발견해 지역 고유의 문화 발전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오늘 김정희 독립지사라는 분의 가치를 다시금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이제 교수님 학술자들에 의해서 약간의 연구가 되어 왔다면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 독립지사가 좀 많이 발굴되고 이분의 어떤 업적뿐만 아니라 의미를 저 영천 시민들이 좀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원무용단에서 12월 10일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만드시지만 이게 영화나 뮤지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나와서 영천시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숙연해질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가치로 저희들이 다시 이 도시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0분씩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내지는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좀 여쭤볼 텐데요.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기록해놨다가 뒤에 이제 토론 시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사님으로 강윤정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안동대학교와 단국대학교 석박사 학위와 근대사, 특히 대구 경북 여성독립운동가의 연구와 저서로 유능한 교수님이십니다. 김정희의 항일투쟁이라는 주제로 강윤정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천에 그 문화원에 그 강의가 있어서 좀 오기도 하고 도서관에 온 기억도 있긴 한 것 같은데 도서관 건물이 정말 부럽네요. 부러웠어요. 물론 이제 안동대학교 도서관도 굉장히 좋긴 한데 한 시에 이렇게 도서관이 이렇게 멋있는 도서관이 있는 걸 보고 역시 영천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의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그 김정희 통상 선생이라는 용어는 빼고 제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영천 출신의 김정희라는 분의 활동을 중심에 두긴 하겠지만 좀 전체 틀에서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또 경북 여성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그 안에 이 김정희 이분의 역할이라던가 역사적 의 이런 부분들을 중심에 놓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사실은 이제 이 연구가
거의 조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자료들을 좀 크로스 체킹하는 작업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그 1930년대 이후에도 이분의 그 한자가 들어가는 자료들이 꽤 있는데, 이분인지 아닌지 좀 검증하는 작업도 좀 필요하고, 또 실제 일본에서 했던 이분의 활동을 한국 그 독립운동사 안에서 특히 일본에서 활동했던, 특히 근후에 동경지에서 활동했던 분들과의 어떤 그 연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연구를 좀 계속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11월쯤에 논문이 좀 완성되면 좋긴 하겠지만 안 되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좀 거칠게 그냥 여러분들께 이분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 정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들의 활동이 한국 근대 시기에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있죠. 우리 한국 근대사는 조선 후기에서 대한제국 기록, 그리고 이 대한제국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에게 강제로 점령당했다고 해서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한다고 해도, 물론 조금 더 앞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다고 해도 역사가 어느 정도 되죠? 한 150년 역사인가요? 1876년에서 45년이니까 150년. 네, 이제 제국주의에 편입이 되어가는 시기고, 실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한 시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라는 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시대 과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 그리고 빼앗긴 이후에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어떤 정치 체제를 구성할 것인가에 있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과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항일투쟁사는 바로 이 두 가지 시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쪽으로 나온 역사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안에는 뭐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제 가치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항일투쟁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들에게는 과제 하나가 좀 더 얹어져 있죠. 오늘 여기 이제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 그리고 되찾은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여성은 그전 시기보다는 특히 공적 역할에 있어서, 이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역할에 있어서 남성들과 평등한 이제 이런 그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과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단순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이런 어떤 그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긴 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식민지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권익을 같이 나누고자 한다고 해도 이미 나라가 어때요? 가지고 있는 권리가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 한국 근대사의 이 여성들의 움직임, 활동은 우리 흔히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여성주의라고 하는 이 여권 신장을 위한 이런 어떤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이미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족이 해방되지 않으면, 강복이 되지 않으면은 이미 여성의 권리도 상당히 제약이 많죠.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누린다고 해도. 이제 그러다 보니 일제강점하에 이 여성들의 활동은 여성운동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것이 민족해방 없이는 온전히 획득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민족운동이라는 이제 이런 그런 흐름선상에서 여성들이 움직여가는 이런 특성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김정희, 경북 여성을 비롯해서 이 김정희와 같은 분도 바로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 틀에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서론 부분에 이제 던져봅니다.
여성 독립유공자는 지금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전체 독립유공자가 지금 17,848명입니다. 그 중에 여성들은 652명이에요. 그런데 경북은 독립유공자가 굉장히 많죠. 전국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2,474명이에요. 약 13%를 차지합니다. 전국에. 숫자로 봤을 때, 그런데 그 가운데 포상이 되신 분은 지금 34분 정도예요. 이제 이 안에 바로 이 영천 출신의 김정희, 정봉원 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천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추후 연구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여성운동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단연 3.1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3.1운동을 이끌었던 분들이 많고,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사회운동이나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한다거나, 특히 27년에 만들어졌던 이제 근후회 같은 조직에서 활동한다거나, 이런 이제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이들이 체포가 되어서 이제 옥고를 치른다든가 이제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대체로. 특히 여기 유인경 같은 분은 성주로 본적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 살았어요. 그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요. 비밀 결사 조직으로 이제 그 조직의 경남을 통괄했던 그런 이제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체포가 돼서 약 1년의 옥고를 치렀던 분인데 이분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 보면 추록하는 날 둘째 아들을 안고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있는 여성이었지만 이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옥고를 치렀던 이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밖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남자연이라든가 영양 출신의 구미 출신의 허은, 안동 청각으로 결혼해서 오긴 했지만 속주의 상용의 부인 김무락 이런 이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밖에서 활동했던 분들 가운데 일본 여성이긴 하지만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된 박열의 아내 가네코 미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정희를 제가 여기 넣었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20년대, 27, 25년 이후에 특히 27, 28년 이 시기에는 동경과 국내를 오가면서 활동을 했던 이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아직까지 자세히 밝혀진 바는 없어요. 영천 지역을 좀 조사를 좀 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1896년 11월 26일에 영천면 성내동에서 김완식이라는 분의 셋째 딸로 태어난 걸로 몇몇 자료에 나옵니다. 여기 이 성내동이라는 것은 수용인 명부에 등장합니다. 출생의 성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김한식의 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신문기사라는 것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신문기사를 자료에 제시했던 이유는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시길래 약간의 이제 분위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에는 전체 자료를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긴 했습니다만 이제 학술적으로 이게 연구 논문이 들어갈 때는 이것이 좀 꼼꼼하게 체킹이 돼야 될 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따르면 어려서 아버지를 여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래에서 성장을 했고 17살에 결혼을 한 것으로 신문기사상으로는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동에 거주하는 이 최고감이라는 분과 혼인을 했어요. 우리 신문기사에는 양쪽 집안이 상당히 좀 이름도 있고 특히 경찰 관계 직업을 가진 분들이 좀 시작도 진정도 있었던 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문기사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4세에 1919년 4월 13일에 단신으로 이 영천 이 가전동 이 장부동 일대를 오가면서 3일 만세 시위를 전개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추록 뒤에는 이분은 이 가정 대신에 사회를 선택해요.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동경으로 가요. 동경에서 공부를 하면서 당시 동경에 있던 그 여성들과 함께
특히 이 근후에 동경지혜를 조직하고 활동했던 이제 그런 그 여성입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가계와 활동은 이제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북 여성들의 3.1운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이 김정희라는 분의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로 어떤 분들이 3.1운동에 참여했는지 경북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제시를 합니다. 이 여성들의 3.1운동은 1919년 이전에 이제 여학교들도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제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신학문의 세례를 받은 여성들이 이제 사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다니면서 3.1운동에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이제 여성들도 이 민족운동의 주체로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고, 19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무대에 등장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 여학교 단위의 3.1만세운동이 여성 3.1만세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 같은 경우는 대구의 신명리 학교 여학생들이 3월 8일 대구 서문박 시장에서 일어났던 만세 시위에 대거 참여를 합니다. 한 50여 명이 참여했다라는 이제 기록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바로 한 분이 이 영천의 신령 출신의 정몽은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3.1만세운동에 나갔던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기생이라든가 뭐 농민이라든가 뭐 노동자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 여학생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직후에는 이제 여성들도 비밀리에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와 같은 조직이 있고, 이제 이런 조직들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전개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러한 여성들의 활동은 1919년에 상해에서 수립되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대한제국의 인민은 남녀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기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3.1운동 때 보여주었던 이런 여성들의 활동이 사실은 이런 역사의 중요한 물줄기를 만들어내는데 남성들보다 수는 적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었어요. 사실은 이 여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생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탄압을 해요. 근데 이 모습은 정말 그 생경한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그 여성들의 이러한 활동이 작은 물꼬가 아니라 굉장히 좀 큰 물꼬를 들어가는 이제 이런 그 시기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경북 지역에서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이 중에 이제 그 포상이 되신 분도 있고, 쭉 한번 보시면 임동성 같은 분이 바로 대구 신명여학교를 졸업하고 신명여학교에 성경교사로 있으면서 여학생들을 이끌고 3.1 만세운동에 나갔던 이 여성입니다. 여기 이남숙 이분도 이제 신명여학교 관련이 있고요. 한연순 이분도 신명여학교를 졸업하고 충남에 그 영신학교라는 학교에 재직할 당시에 이 영치면 사람들하고 함께 이 3.1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체포가 돼서 옥고를 치렀던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신봉금 윤학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영덕 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남편들이 그 만세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체포가 돼요. 근데 여성들도 그 다음 장날에 나갑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체포가 되어서 부부가 함께 이 옥고를 치렀던 이제 이런 그 사례들도 이제 있습니다. 여기 안동에 이제 김락이라는 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향산 이만조라고 1910년에 그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를 수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며느님이기도 하고 3.1 만세운동 때 그 체포가 돼서 심하게 고문을 받아요. 그래서 두 눈을 잃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이 고등경찰 여사라는 그 책에 한 넉 줄 정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된 이제 이런 그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1, 12가 바로 이 영천군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 천선이, 장재련 뭐 이런 분들은 신명여학교 3.1만세운동 참여했던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 뒤에 남자연이라는 분은 3.1만세운동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사실 이후에 만주로 가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아주 맹렬하게 전개했던 이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이름이 여성인데 아직 포상이 안 되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영덕에 특히 여기 김학의 장군이 이제 이런 분들은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인데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이런 분들이 있고, 대구 출신의 정치성 같은 경우는 이건 기생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 기생 수업을 받습니다. 대구 출신이에요. 10대 중반에 서울에 올라가요. 서울에 올라가서 기생으로 꽤 이름이 있던 여성이에요. 그런데 3.1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기생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가요. 일본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대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또 조선여성동호회라든가 뭐 근회라든가 이런 조직을 만들고 활동했던 이제 그런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영천에도 근회 조직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실은 이런 그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조금 그 앞으로 추적이 돼야 될 이제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 3.1운동에 참여했던 대구 경북 여성들의 이 출신 특징을 보면 어쨌든 독립운동을 꾸준히 전개했던 양반가 여성들이 앞서 얘기했던 김락이라든가 남자연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문의 세례를 받았던 그런 여성들입니다. 특히 기독교 집안의 여성들이 그 신앙문을 배우고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3.1 운동에 있어서 이 기독교의 특히 여성은 이 기독교 집안의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나가기도 하고, 앞서 이제 구미에 제가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이 소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최재하라는 분의 이 가족입니다. 한꺼번에 이제 가족들이 나갔다 체포가 되어서 고초를 겪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오늘 바로 제가 말씀드릴 이 김정희라는 이제 분입니다. 사실은 이 김정희라는 분은 포상이 벌써 되었어야 될 분이에요. 그 영천에 독립운동사를 했을 때도 이 조인호 쌤이 그 판결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서 밝혀두기도 했고, 그런데 이분과 그 한자가 똑같은 이 김정희라는 분이 자료에 등장합니다. 특히 동경 쪽에서 등장하고, 그런데 어쨌든 영천 출신이고 3.1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고 분명히 기록에는 결혼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자꾸 이제 동경이나 이런 쪽에서 기록이 나오니 이분이 같은 분일까라는 분에 대한 그 검증 작업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3.1 만세운동에서 이 활동이 그쳤으면 이 포상 등급이 대통령 표창이나 이렇게 좀 낮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이 그 검증이 되면 이 포상 등급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앞서 이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애족장을 받으셨거든요. 애족장은 우리가 이제 포상 등급이 7등급인데요.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이제 그다음 애족장입니다. 애국장, 그다음 애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포상 등급으로는 대체로 대통령 표창이 많아요. 뭐 건국 포장 정도가 많은데 애족장 정도면은 상당히 포상 등급이 여성으로서 좀 높은 측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활동이 쭉 이어지는 그 여성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김정희라는 분입니다. 어쨌든 보시면 남성들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참가했던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학교 단위의 만세운동에 참여했죠. 여기 영천 그 정보원 이분이 빠졌습니다만은 이런 여학교 단위의 만세운동 전개,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혼자 이렇게 만세를 불러요.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도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럴까 독특한 행보를 보입니다. 굉장히 좀 그 주체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일단 3.1운동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건 제가 자료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혈서를 쓰고 3.1 만세 시위에 그 참여했다라는 이런 이제 기록들이 제가 그 자료를 3개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판결문과 그리고 여기 이제 표가 이렇게 있네요.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에서 제작한 독립운동사 76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 그리고 이용락이라는 분이 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그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에서 낸 자료가 상당히 좀 정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것만 좀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그 4월 12일에 영천읍 장날에 홍정련이라는 분이 만세 시위를 부릅니다. 여기에 상당히 이제 공모되었다라는 것이 이분이 3.1 만세 운동을 나서게 된 배경이에요. 물론 이제 그 전사들이 있겠죠. 그게 하루아침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제 판결문에 고종이 그 죽고 나서 광로 황제가 부하하고 나서 이제는 조선 총독부의 영향력이 좀 더 세지겠구나 라는 데 대한 우려가 이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판결문에는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음속에 이제 울분이 있는 거죠. 의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의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이제 의분이 남달랐던 그런 이제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이분이 좀 작정한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날이라고 하지만 사실 12일이에요. 물론 이제 그 전 시기부터 그런 마음은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밤에 이제 혈서를 씁니다. 여기 보면은 뭐 크기라든가 뭐 백색 경포 한글 한문 혼용으로 이 대한독립만세라는 혈서 기를 만들어서 4월 13일 오전 11시에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가전동에서 장구동에 걸쳐서 혼자서 만세 시위를 전개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일제경찰에 이제 검거가 되었다는 요 내용이 대체로 판결문의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입니다. 만세를 불렀고 체포가 됐고 그리고 이제 검찰로 압송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 자료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문을 당했다는 기록이 어쨌든 두 자료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 이용락의 3.1 그 만세 그 3.1 운동에 관련된 그 자료에는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뭐 고문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이 집안에서는 이게 이제 경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좀 무마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 기록의 행간의 기록들을 보면 그런데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록에는 보면은 이분이 굴하지 않으니까 정신병자로 몰아서 검찰로 압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또 다른 기록에는 보면 정신병자로 몰아서 빼내려고 했다는 이런 상황도 조금 뭐 기록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구로 이분이 이제 압송이 됩니다. 대구로 압송이 되면서 나의 정신은 이상이 없으며 오히려 일제와 그 도당인 판검사 너희들이 미친 사람처럼 우리를 압박한다 라고 하면서 상당한 좀 기계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그 자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요 자료는 조선일보 자료인데 요 조선일보 자료는 한 기자가 우연히 이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여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 조선일보 기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압송될 당시에 이미 이분이 이혼을 좀 결심했다라는 내용이 뭐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실제 이혼은 훨씬 좀 뒤에 이루어지죠. 23년까지 기록해 보면 영천에서 대구로 남편과 함께 옮겨가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김정희라는 분은 이게 이제 이후 27년이죠. 그죠? 27년이면 이미 19년이가 약 8년이 지난 뒤에 본인에 대한 본인이 뭐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실제 김정희라는 분이 얘기한 그대로 적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자가 조금 가정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마 잡혀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옥살이를 해야 되고 가정생활이 뒤에 될까? 라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에 보면 남편에게 부디 좋은 아내를 맞이해서 복되게 사시오라고 했던 이 얘기는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만약 아내 입장에서 지금 검찰로 넘어가면 어쨌든 좀 오랜 시간 나오기도 어려울 테고 그래서 여기 기록이 이 조선일보 기록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날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글에 보면 아무 두려움 없이 태연하게 옥고를 치렀다고 했지만 사실은 조선일보의 기록에 보면 이분이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해서 약 7일 정도의 단식을 시도하는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출업 후에도 구국 인력으로 활동하다가 고향을 떠난 후 소식이 묘연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기록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이분의 삶을 완전히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은 좀 어느 정도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분의 삶을 복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바로 판결문입니다. 우리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생산된 판결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김정희 이렇게 나오죠. 무직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 24세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 판결문도 번역을 거기 실어놨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감옥 생활 중에 단식을 시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7일간 단식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단식을 시도했지만 그것도 결국 힘들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히려 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제가 생략하긴 했지만 단식도 시도했고 내가 여기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세상을 하직한 셈 치고 나는 내 가정에서 완전히 제적된 사람이 되겠다라는 뜻을 더욱 굳혔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김정희의 3.1 말세운동 대북 혈서를 준비하고 그리고 실제 혼자서 만세를 부리고 그리고 대구 검찰로 압송되는 그 사이의 상황 그리고 뭐 신문 기사의 그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감옥에서의 이분의 모습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년대 들어서면 사실은 1920년대는 제가 40분 가시죠.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20년대 들어서면 1919년 3.1운동의 영향도 있고 또 3.1운동의 영향으로 일종의 이제 우리가 흔히 문화공간이라고 하는 출판, 뭐 집회, 뭐 결사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조금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도 단체를 만들어요. 우리 여성들이 만들었던 단체 중에는 뭐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애국개몽운동단체, 애국운동단체, 직업단체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영천에서도 여성단체들이 꽤 조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그 전체 틀에서 영천에 대한 연구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1920년 한해만 이래도 단체들이 이제 조직이 돼요. 그리고 사회주의가 수용되면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대에 들어서면 여기 근우회를 잠깐 얘기해야 되니까요. 이 근우회는 1927년에 조직됩니다. 조직되는데 이 근우회는 명확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것도 시기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국 그 여성운동을 통일하는 지도기관이죠. 그리고 전국의 지역의 지회가 만들어집니다. 경북에는 6개 지회가 만들어져요. 그 중에 영천에서 지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밖에 있는 일본에서도 이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것은 동시에 조선사회 전체를 위하여 나아가
인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 활동들을 전개합니다만 사실 활동이 쉽진 않아요. 뭘 하려고 하면 검거가 되고 하려고 하면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이제 해나갑니다. 지속적인 여성 계몽 운동을 한다든가 뭐 강연회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그 여성들을 좀 조직화한다든가 그리고 학생 운동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국내에서 주로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강령은 뭐 조선 여자의 공부한 단결, 뭐 지위 향상을 도모함이라는 이런 이제 강령을 내걸기도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이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근우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근우회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단체들은 근우회가 흡수가 되기도 하고 또 안동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 근우회가 조직되지 않고 안동 여성 청년회가 그대로 29년까지 활동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영천은 어떤지 이런 부분이 제가 좀 풀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근우회 지회는 6개 정도가 만들어져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제 그 중에 영천 지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출업 후에 교육 활동을 했다는 학교를 설립했다고 하는데 학교를 설립했다라고 좀 보기 어렵고 아마 교육 활동에 참여를 하고 실제 그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대구에 가서. 그런데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그 자료들을 조금 찾아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여기 동경공허점습소에서 공부를 했다는 기록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도 좀 앞으로 풀어야 될 이제 숙제입니다. 그리고 유학 후에 20년대 활동을 보면 25년에 여기 그 조선인 신운동이라는 간행물을 발행하기도 하고 또 27년에는 제동경 조선여자 청년동맹 창립총회를 개최해요. 그리고 여기 조사부위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근후에 강연의 연사로 경성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 뭐 사법권 침해 탄핵 연설에 연사로 참석하기도 하고 또 동경에서 다시 근후의 동경제를 발기하는 이 발기인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발기인회에 참여해서 근후지의 설립대 선전부에 소속되어서 선전부 준비위원으로 선출이 되어서 그걸 준비를 해요. 그래서 28년에 근후의 동경지의 설립대에 참석하고 선전 조직부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대에 참여하고 대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제동경 조선노동총동맹 주체로 이루어졌던 연설에 관련해서 결국 일본 경찰에 검속이 돼서 고초를 좀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국 군위 임시대에 참석하고 근후의 동경제 간부로 쭉 활동을 해요. 그리고 다시 경성에서 근후의 전국 대의원 초대에 참석하는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뭐 낱개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동경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어떤 연관성 속에서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촘촘한 연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일단 매진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근대 시기 여성의 과제와 이 김정희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 김정희의 항일투쟁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혼자서 펄서를 쓰고 3.1운동을 전개했다는 거.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열어가면서 또 민족운동까지 전개했던 그래서 한국 그 여성운동사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 과제가 있죠. 앞서 얘기했던 3가지 과제. 근데 이 3가지 과제를 좀 동시에 인지하고 나아갔던 여성이다라는 생각을 뭐 잠정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강한 투쟁성, 민족성, 그리고 여성으로서 주체성을 동시에 지는 그런 어떤 인물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국 근대사에서 김정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촘촘한 연구 과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제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딱 한 2분 더 하신 것 같은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연구 과제를 하시면서 여성이라는 여성 사회 운동이라는 측면도 이렇게 사실 무거운 주제이고 어려운 주제이다 보니까 구분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시간 딱 맞춰주신 것 같고요.
김정희 독립지사의 헌신적인 희생에 우리들도 가슴 깊이 새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의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전 산동중학교 영천전자고 그리고 신라공업고등학교장을 영임하시고 현재 학교법인 산동학원 조인호 이사장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역사를 전공하고 영천에서 평생 교직을 하고 마지막에 외도를 신라공고에서 한 4년 교장을 하고 제가 3년 전에 정년퇴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97년부터 영천에 독립운동사가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한 26년, 27년 자료를 모아가 10년 전에 영천의 독립운동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500페이지 되죠. 그 책을 쓰는데 지금 오류가 많아요. 1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각균 의원님 계신데 제가 이거 500페이지 되고 하니까 아무도 안 읽어요. 전공자를. 그래서 의원님, 제가 복지정책과에 내년도에 한 100페이지로 쓰는 학생들 보고받고 누구나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함께 읽는 영천의 독립운동사 해가지고 예산을 좀 요청해놨습니다. 책을 발간해가지고 학생들 주로 또 일반인들 줘가지고 좀 쉽게 읽어 접하라고. 오늘은 그래서 이 30분 만에 500페이지 쓴 글을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마가산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독립운동 사실 1910년 8월 29일까지는 나라 안 뺏겼잖아요. 그때는 주로 국권 침탈이거든요. 그때 운동은 국권 수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고 교수님 그걸 포괄적으로 독립운동 하지만은 엄격히 우리가 학교에서 구별할 때 그때는 국권 수호 운동입니다. 그리고 1910년 이후부터 독립운동. 그래서 제가 항일 독립운동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독립운동 붙이면 그 앞에 건 어떡할 거냐. 국권수호운동은 두 갈래로 가요. 하나는 무장투쟁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의병. 의병은 무장투쟁이거든. 하나는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일제대항하자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뭐 보안의 황무지 개척 이런 다 애국개몽운동이에요. 두 가지 가는데 영천에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상남의지라는 의병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그럼 1910년 이후부터는 독립운동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는 이게 학생들 있네 그죠? 다 해야죠. 우리 국권 침탈될 때 일본이 1876년에 우리 흔히 강화도 조항이라 그러죠. 정확히 조일 통산수호 조교입니다. 이거를 하고 난 게 쫙 보세요. 1차 늘상 그냥 촉촉촉 계획적으로 1910년까지 국권을 강탈하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은 일제이란 국권 침탈에 대항해서 강력한 대일 항쟁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요거 그러고 한말 의병입니다. 의병의 단계는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의병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최초의 한말 의병은 뭐를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래 나올걸요. 이제 고쳐졌나 모르겠네.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을 계기로 해가 을미의병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동에 가보의병이 있다는 게 지금 최근 학교에서 밝혀져가 교수님들이 정립됐나 모르겠네요. 교과서는 아직 반영 안 됐더라고. 제가 학교 가서 국사교과서를 세미나 때 받아보니까.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병은 가보의병으로 잡아야 된다고 지금 학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곧 관찰될 것 같아요. 그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정기의병이라 그래요. 그리고 중기의병은 을사늑약 체결 이후를 중기의병. 그리고 후기의병은 정미의병. 즉 고종 강제폐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 우리 영천의 의병은 요 중기의병과 후기의병에 속합니다. 정기의병은 영천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면 민종식, 최익현, 신돌선. 여러분들 신돌선은 잘 알죠? 정용빈은 잘 모르잖아요.
바로 이 영천분입니다. 이게 삼남의진의 일대 대장입니다. 그리고 후기 의병의 여기 우리 정한직선 요 아버지 됩니다. 정용기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거든요. 요때가 우리가 후기 의병에 들어가요. 영천은. 중국의 의병의 영천에 의병 활동이 전개됐다. 이렇게 머리에 넣어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교과서도 안 봅니다. 지금까지 교과서입니다. 여기 정용기 있죠? 제가 가르칠 때는 없었습니다. 이거 2010년인가 교과서 개편될 때 들어간 거예요. 영천서 이렇게 막 활동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의병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는 우리 삼남의진은 500명 이상 1000명 이하의 의병에 들어갑니다. 이거 자꾸 흔히들 3,000명이라고 역사 왜곡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3,000명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자꾸 역사를 부풀려요.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애양심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요때 의병 모습입니다. 참 보이네. 요거 어린애죠. 이거는 뭐같이 보여요? 군인이죠. 이거 뭐 1907년 이후로 보면 돼요.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요건 그 유생, 농민 이때는 벌써 운동했겠죠. 어린애, 그 다음 군인, 이게 의병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 일본이 우리 의병을 그냥 조토화시키는 그냥 사살장면입니다. 이렇게 해가 일본 사람들 의병 활동을 억제시키고 조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말 영천의 의병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야기했지만 산남의진이라고 그랬죠. 산남의진은 뭐냐면요, 옛날에 고려시대부터 조령, 문경도 조령했죠. 조령 이남의 영남을 산남, 조령 이남입니다. 우리가 대관령, 관동부터 대관령, 동쪽으로 관동이라고 그러고 서쪽으로 관서라고 그러죠. 호남, 호소대 쪽, 그쪽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조령 이남의 영남을 산남이라고 하기 때문에 영남을 대표하는 의병이라가 산남의진이 된 거예요. 하여튼 산남의진은 1차 창의는 1906년 3월 달입니다. 을사는 즉그 고종의 밀지를 받은 정만적의 아들 정용기가 상행해서 영천서 의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진망하천지수라는 이건 뭐 그냥 고사입니다. 신하가 춘추시대에 경공이 체포됐어요. 체포될 때 거부장 봉축부라는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지가 임금 형사 노릇하고 화천의 물을 도락해가 임금을 탈출시켰다는 고사식을 한 거예요. 고종이 그래서 지금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관직 쌤이 불렀어요. 진망 화천의 지수를 아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의병을 일으키라는 이야기예요. 밀명을 받고 내려가서 아들하고 상의합니다. 자기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산남의진 의의가 이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1908년에 우리가 13도 의병 창의군이 조직돼가지고 1만 명 모아가 동대문 30리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패전했죠. 의병연합군이 형성됐는데 이 의병연합군의 전초전이에요. 난 그래서 굉장히 단서를 제공했다는 거 굉장히 의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영남 지방에서 창의해서 강원도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서울에서 의병을 일으켜가 강원도에서 집결해서 서울 진공작전으로 가자는 거예요. 서울을 탈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906년이거든요. 1908년 이인영이라든지 허위 같은 13도 의병연합군이 결국은 실패했지만 1908년 1월달에 서울 진공작전에 실패했습니다만 그 단서를 제공했다. 굉장히 의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동으로 북상 중에 경주 진위대 신격호의 신석호죠. 관계에서 체포돼 버립니다. 서울에서 당신 아버지가 체포됐다. 그러니까 내가 좀 상의하자. 모르고 혼자 가다가 결국 체포대가 이양구한테 맡기고 했지만 일단 1차 의병은 이렇게 큰 활동을 못하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서 병을 얻어가지고 몸 추스리고 1년 후에 다시 2차 거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 2차, 3차, 4차는 제가 분류한 거지 그거 아니에요. 이거 6차까지 분류하는 학자도 계셔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대장으로 봤을 때 4차로 구분하는 게 맞겠다 싶어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 4월달에 의병을 조직해요. 요거 책을 제가 간단히 써놨기 때문에 글을 읽어보시고 요거는 좀 요약해 놨는 거거든요. 하여튼 청송, 흥례, 청라, 안동, 의성 이런 데서 소모 활동을 하고 나중에 군대가 해산되자 바로 부대 우재룡 유명합니다. 나중에 김성일, 조선일 같은 한 10몇 명의 해산된 의병이 산나머지로 들어옵니다. 불인이 들어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보다 조직적으로 이제 무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그때는 진짜 오합지졸이에요. 그 글 읽다가 유생들 글 읽다가 총 들고 나가고 뭐 훈련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전이라는 개념도 없는데 이제 해상군인이 우리나라 군대 그 의병의 전체 양상이 그렇습니다. 해상군인이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투력이 강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일하다가 이반전투에서 이반전투 착각했죠, 그죠? 일본 치사병을 오인해가지고 이세계가 공격하는 바람에 결국 역습을 당해가지고 대장 정용길을 비롯해서 이항구, 손영락, 공규석 등 많은 참모 그러니까 중심 인물들이 전사해버립니다. 요게 2차 끝나는 겁니다. 요게 음력으로, 여기 다 음력입니다. 지금 3.1운동이 양력입니다. 우리 흔히 3.1운동을 음력으로 생각하는데 3.1운동 그런 다음 4월 며칠은 다 양력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거는 모든 게 음력입니다. 음력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9월 2일 새벽에 정명기 대장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서울에서 내려오십니다. 아들의 시체를 수수하고 난 뒤에 2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는. 그래서 아들 대신 아버지가 이제 2대 대장이 돼가지고 다시 부대를 수습하고 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강원도로 올라가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강원도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각자 올라가자. 각자 언제 강원도로 오느라. 그래서 자기 부하 몇 명만 데리고 하다가 약간 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지금 하는 고 축장 상호 거기 있다가 나중에 일본한테 체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로 압송되었다가 다시 영천으로 돌아와서 11월 16일 양력으로는 12월 20일입니다. 조양각 있죠. 거기 난교에서 총살당합니다. 그런데 일본 측 기록은 이렇습니다. 흔히들 일본 측 기록을 믿고 제보고 당신이 장문글을 썼다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 진중일제라고 일본에 2년 동안 일본의 14년대가 와서 한국을 침략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대나면은 일본 측기는 대구로 이성 도중 영천에서 도주를 기도하여 사살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환증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진중일지 제가 살펴보니까 40몇 명의 도주를 기도가 사살해요.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포로를 함부로 못 죽입니다. 재판 없이 죽인 건 일본은 무조건 뭐라고 기록합니까? 도주를 기도가 사살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자기 책임이 없어요. 나중에는 가만히 있는데 말 잘한다고 재판 없이 죽여놓으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자문 오인회가 이게 13일 빨라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글을 막 썼더라고. 정만지 죽으면 잘못됐죠. 그런데 그 지금 정선에 열려고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제사 언제 지냅니까? 11월 10일을 음력 지내요. 그때 시체 정만직 쌤의 시체 인수하러 3번이 갔는데 그분들이 그 날짜 모르고 그날 시체를 인수했겠습니까? 일본 측 기록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일본 측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 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천하에 거서 앞서 내가 경주를 거쳐가지고 영천을 거쳐가 어디로 가면 대구 가거든요. 회화이 안 됩니다. 회의를 안 되니까 다시 영천으로 가서 사살시켜버립니다. 왜? 너가 앞으로 이런 의병으로 활동하면은 너도 이래 하면은 총살한다는 경각심을 준비해서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영천 통과했잖아요. 저는 13일로 봅니다. 영천을 통과해 대구 갈 때 날짜가 13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를 기록하 영천에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죽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정환직 쌤이 돌아가심으로써 3차 활동도 중지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4차 활동입니다. 요거는 거동사하고 관계있죠. 채세윤이라고 채세하대라고 합니다.
이분은 옛날부터 안동에 뭐 의병에도 좀 관련했죠. 옛날 안동 변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그 기계 사람인데 이분은 이미 정관직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만약 내가 죽으면 이분을 대장을 모시라 그랬어요. 최세윤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1908년 1월달에 이제 영천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동사가 지금 산다무진과 관계 있는 게 바로 취임을 이때 3대 대장으로 2월 5일날 취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취임하시고 다시 이제는 유격전을 갑니다. 왜 유격전을 갈 수밖에 없었냐면 이 당시에는 이미 일본이 우리가 의병 13도 서울 의병연합군이 서울진공작전에 실패했다 그랬죠. 그러고부터 일본이 촉사작전을 가버립니다. 우리나라 의병은 그냥 동네 지나가 불 질러버리고 애를 들어가 머물렀다면 그러니까 이제는 유격전을 펼 수밖에 없어요. 전면전으로 일본하고 붙어 그 정규군하고 붙어 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격전은 친위 지형에 밝은 사람이 유격전을 남자들 군대 가서 주로 알지만 유격전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보세요. 본진을 남동대산으로 옮기고 동대산은 어디 있냐면 청송, 영일 지금 포항이죠. 영천 분기점입니다. 거기에 딱 있는데 하여튼 청송동도에 서정남, 남부에 남석구, 영천 북부에 이시애기, 영천 서부에 우절현, 남부에 이연표, 신령, 조상 뭐 의성에 누구 다 있죠. 이때는 신령하고 영천하고 한 지역이 아닙니다. 1914년에 신령이 영천합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신령군입니다. 제일 처음에 신령현이었어요. 1894년 가복이었을 때 신령군이 됩니다. 영천군 신령은 다른 땅이에요. 근데 1914년에 일본 사람들이 부군 통폐합할 때 신령을 영천군에 그리 신령이 한 거 따로 안 갑니까? 영천이 한 거 따로 나가잖아요. 다른 땅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래서 요렇게 배치를 하고 최세윤은 본진에 이끌고 뭐 의성지를 지원하다가 지금 내남면 경주에서 체포돼 버립니다. 보통 요때를 1908년 7월 최세윤이가 체포된 때를 산나무림의 그 소멸로 의진의 해소로 봐요. 근데 지금 저는 그때 저도 그렇게 제일 처음에 글을 썼어요. 근데 뒤에 보이 청송 고하실 전투가 있어요. 종락간 남석구 등에 의해서 청송 안덕의 고하실 전투가 1910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1910년까지를 산나무진 해소. 그러나 1906년 3월달에 그 일을 내가 1910년 정확히 한번 초여름인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은 물 밑으로 내가 도망갔다 한 거 보면 겨울에는 물 밑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초봄에는 정확한 날짜는 없어요. 그래서 4년간 아마 의병대장의 1대, 2대, 3대의 연달아 이 진을 이끌고 4년이나 했던 의병부대는 교수님 없을걸요. 신돌서 의병부대가 그만큼 안 가잖아요. 그죠? 주변에는 3,000명이 훨씬 4,000명이 넘지만 그 시기로 봐서는 아마 우리나라 의병 중에 가장 긴 시기 동안 활동했던 의병부대였다. 물론 성과는 그만큼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우리가 영천에 의병이 이렇게 4년이나 가까이 3명의 대장이 분갈하면서 의진을 취하면서 대일항전 무장투쟁을 전개했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여기는 뭐 영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0명인데 제가 한 300명 정도 봐도 저는 포함 못했어요. 일선은 뭐 500명까지 나오는데 영천은 출신 제가 알기로는 지금 48명이에요. 47명. 근데 지금 그 훈장 못 받으신 분 많죠?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영천에서. 제가 정치서 이런 분은 제가 이쪽 교장으로 있을 때 훈장 신청해서 오늘 받게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제가 3년 동안 경주 떠나 있으면서 이 일을 멈춰버렸는데 다시 이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장 못 받은 사람들, 이분들 후손 찾아가 빨리빨리 우리가 서운을 받도록 우리 영천인들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영천의 독립운동을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는 거예요. 하나는 영천인 출신, 한 번은 영천 지역에서 참 일어났던 독립운동, 하나는 영천 출신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독립운동도 영천의 독립운동사에 포함해야 되니까 요분들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한노, 우리 자양 가다 보면 비가 있죠. 요분은 경남 삼종 박동리 부대 도성동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구봉소, 영천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하시고, 타경조, 경신자인 경조 아바등에서 군자금 활동했고, 이분들은 산나무진하고 관계없어요. 윤성근 요번은 산나무진이 개성이 있어요.
1908년 2월에 누구의 권유로 의병 부대에 들어갔다는데 의병 부대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군자금 모임인데 여기 개별 의병으로 넣어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아까 그랬죠. 국권수공대 두 갈래로 하나는 무장투쟁, 하나는 애국개몽운동. 영천의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에 1300만 원의 빚을 갚아서 거국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영천에도 그 유명한 명함 ETL 쓰네요. 그리고 나중에 전동기가, 이거는 제일 처음에 회장은 아까 의병장의 전동기가 맡았어요. 나중에 ETL 회장이 저거 했는 거고요. 대한매일신보에 보면은 1907년에서 12월까지 18차례 걸쳐가 영천의 국채보상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일 언론투된 김동필 이런 분들, 뭐 오적 처단하다는 그 대한광복회 활동에 관계 있는 사람은 대한광복회로 유명합니다. 그 우재룡이라든지 박상진 이런 분들이 그 조직하는 단체인데 영천에는 정재욱이라는 분이 가입돼 그 관련자가 이분이에요. 이분 후손돼서 아직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운동입니다. 1910년대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강 교수님이 달아줬죠. 크게 총 6차례 일어나는 영천은. 영천면 김낙헌, 조병진, 조재복, 홍종년, 김정희고요. 저거 받으신 분입니다. 훈장. 신년면에는 김준훈, 김호영, 황정수, 구희준, 김혜호, 박칠성, 박필환, 조율이 아직 훈장 못 받았어요. 제가 저거 한 20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자료 미흡으로 나왔는데 아마 지금 신청하면 줄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완화됐어요. 그럼 기타적에 박창호, 이성근은 803에서 대구에서 한 사람, 정봉훈 나왔죠? 제가 작년에 해적장했네요. 여기 아니고 대통령 표창입니다. 이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요거는 실력 완전히 사람인데 신명의학과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여성 할 때 우리 강윤정 교수님이 작년에 서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영천에 3월 15일 음력 14일입니다. 영천에 참 시작된 건 3월 15일로 봅니다. 신령보통학교 왕산리 구희준이 신령보통학교에서 대한독립이라는 글자 써가 이래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월 16일날 한 20에서 30명이 신령보통 박필환이 조루생 이성복을 통해 이렇게 독립활동을 해요. 만세운동을 전개했고 그 다음 완전리에 한 20여 명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영천은 4월 12일 그 장태에서 조금 전에 강 교수님이 홍종년, 조재복, 그 다음에 조병진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전에 김정희가 어떤 항일의식 심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접적 동기는 그거로 말씀하셨죠. 바로 이 날입니다. 4월 12일 날. 그때 3명이 장터에서 하다가 그때 한 1000여 명이 장터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보면은 지금 경북폭력기념관에 가면은 여기 몇 명 돼 있나 하면 1000명으로 교수님 기록해 놨더라고. 그때 장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3명이 하다가 체포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김정희 방금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인고의 수성동의 김낙헌 여러분들이 영천의 3.1운동 관계했습니다. 요 형량입니다. 재판 다 있죠. 아직 그 재판 있지만 여기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훈장을 서원을 못 받고 있죠. 요 외에 13명에 여기 보면은 김정희가 여기 있죠. 과전동 추부 징역 8을 애족장 받으셨는 거. 이건 뭐 그리고 기타직에 박창호, 이성근은 동아사 지방항림 성도들과 만세시운동을 전개했고 정봉원은 신명리학에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요번에 대통령 표창 제가 해놨네요. 해놓고 아까는 좀 모르고 애족장을 표현했네요. 요런 분들이 계셨다. 이게 조금 전에 재판 기록문입니다. 이 홍종년 재판 기록문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홍종년, 그 다음에 조병진, 조재복 있죠. 여기는 실력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김호영 있죠. 황정수, 박칠성, 그렇죠. 김혜호, 그다음에 구위주의, 요 조유리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소문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후손 찾아가 우리가 해줘야 돼요. 후손들이 이거 잘 못하거든요. 우리가 빨리 이런 걸
요거는 홍종영 이번에 이분 원래 군인분이에요. 군인. 제가 이 뒤에 보면 독립운동 58명 적어놨는데 그 중에 출생지가 이 아인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일운동 전개할 당시에 영천의 거주자들은 다 우리 영천을 포함해놨다는 겁니다. 김정희 판결을 아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그 파리장사 유림단의 독립청원운동. 여기는 그 우리가 137명 중에 영천에 딱 한 분 계십니다. 정재호라고. 이분이 여기에 서명하셨고, 정재호는 분은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파리장사 정재호의 재판 기록문하고, 여기 뭐 정재호 있죠? 정재호. 경북 영천군 인고면 우왕리, 지금 어디 사시나 서강도에 살고 있다. 당시에 29세다. 일본 초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공채. 여기에 관련자는 김시민, 이창호, 이철박. 그럼 창수투쟁에는 심형섭. 그럼 의열투쟁에는 이 장진홍의 조선은행 폭파 사건에 연루된 사람. 영천에는 조재만. 이분이 저희 정조부님이 되는데 이분이 산동학교 설립에 앞장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때 이육사와 같이 체포됐죠. 이육사는 수임번호가 264번이고 저희 할아버지는 608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천경찰서 폭파의 김기용 이분이 있었다. 학생운동입니다. 뭐 잠깐 뭐 금호공립학교 동명휴학이 있었어요. 아직 잘 조명을 안 했는데 영천에서. 그리고 자천공립학교 동명휴학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 항일비밀결사 조직 요거는 대구에서 하신, 한상택, 황보선 그 유명한 역사협회에서 김성진 이런 분들이 지금 말하면 경북고등학교 대우농구에서 신우동맹, 혁어동맹, 저거동맹에서 활동하면서 이분들이 학생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신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영천의 신간에 제가 결성됐습니다. 김석천, 이강백, 이기소 여성운동 영천여자청년회 그리고 신여성동맹입니다. 선의 아니고 백신회 알죠? 그 다음에 경성여자동맹 옆에 백신회도 가담해 있었고요. 그러면 백정들의 운동 뭐 요거 있고요. 사회주의 운동 백기훈 백신회 오빠가 그랬죠. 이런 분들도 있었다. 만단조직 요거는 저희 잘 알죠. 김범민 뭐 옛날 법무장관에서 또 요분이 영천에서 활동하셨고 그 다음에 북에서 독립운동입니다. 중국입니다. 제일 먼저. 중국에는 영천의 독립운동을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뚜렷한 거는 하나는 그 산남어진의 의병국권수호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항일무장투쟁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당 간부학교, 조선혁명군사정치 간부학교 출신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조선의용대와 그리고 광복군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영천에서 가장 뚜렷한 저는 자랑할 만한 독립운동이라고 봐요. 영천의 3.1운동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영천의 3.1운동 치열하게 전개될 때 가만 역사 왜곡하는 겁니다. 영천의 3.1운동은 이제 그냥 가다가 치웠어요. 교수님도 알다시피 그걸 자꾸 치열하게 가고 그래 아니 혼자 아이들 영천 관련자는 10몇 명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천에는 하나에다 체포되고 혼자서 하다가 하고 그 시민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것도 3월 1일부터 벌써 4월 며칠 됐던 한 달이 지났잖아요.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시들어갈 때 3월 만세운동이 그때 영천이 일어났어. 그러나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폄훼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아주 활발하게 전개됐다 하기는 힘든다는 이야기예요. 조선혁명 간부학교에 125명을 배출했는데 영천 출신이 5명이나 있습니다. 안병철이 요번이 육사의 체남입니다. 육사와 같이 육사고 그 인마 아니고 군관학교 출신이에요. 육사가 거기 1기 졸업했고 2기는 이원대, 이진엽, 김방무, 서만성. 김방무는 고경 사람이고 서만성은 그 오산에 공덕 이 두 분은 오동 오산 사람이고 왜 안병철이에요? 고향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분이 1기를 졸업하고 이분들을 권여회가 2기로 입교시킨 거예요. 조선의용군 의용됐던 의용군인데 요거는 자일계통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엄격히 구분을 하자면 민족적 좌파 출신들이 그 무장투쟁을 하는 거예요. 조선의용대 아마 교과서 나옵니다. 옛날에 교과서 안 달았어요. 지금 교과서 나옵니다.
광복군보다는 더 훨씬 활발한 무장투쟁을 벌입니다. 광복은 1940년이에요. 이거 2년 전에 했어요. 나중에 1942년에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조선 노령들을 광복군에 합류시켜 버립니다. 이지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광복군보다는 훨씬 많은 1930년대 후반에 무장투쟁을 전개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대체로 북한 정권에 하는 바람에 그리고 해방공간에서는 이게 달아줘야 돼요. 왜? 6.25 때, 6.25 한국전쟁에 대부분 연대장 사단장으로 참전합니다. 왜? 이 연안에 갔을 때 무정 있지 않습니까? 그 팔로군의 무정이 포병대장, 무정위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정이 나중에 6.25 한국전쟁 관을 넘어왔잖아요. 올 때 대부분 연대장 사단장이에요, 이분들이. 이원대도 아마 이때 중국에서 안 돌아가셨으면 북한에 가서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이진영은 광복군 합류했기 때문에 6.25까지 해방돼가지고 6.25 때 중대장에 참전하다 전사했지. 그래서 그러나 광복 이전에 독립운동과 광복 이후에 공산당에 협조한 것은 분리를 해야 된다. 지금 홍범도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당이 했기 때문에 뺀다는 말 안 되죠, 교수님. 그거는 안 돼요. 그때는 사회주의든 민족주의든 독립운동은 똑같이 나라 찾는 거예요. 방법이 달랐을 뿐일 테고. 근데 다른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논란이 그런 문제가 공산주의 일찍 돌아가셨는데 해방 이전에 돌아가셨는데 공산주의 활동이기 때문에 소련 공산당이 구타를 하는데 이런 거는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광복군에 활동한 사람은 2명입니다. 이진영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저 조선노용대 했는데 간부했는데 이분은 연안은 황하를 안 건넜거든요. 화북섬으로 산서섬으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안경수 이분이 참 억울한데 이분이 손자하고 아들이 저한테 한번 몇 분 찾아가지고 성을 하려고 해봤는데 이분은 쉽게 말하면 보도인명 사건인데 그 도남에 몰살 당했잖아요. 거기 희생자입니다. 보면 안경수 누가 봐도 아드님 닮았어요. 그리고 또 손자하고 2분이 오셨던데 결국 아직까지 이게 군수과장도 했거든요. 열쇠를 갖고 있다가 독립기념관에 반납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보도인명 사건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쉽게도 이분 동네에다가 그렇게 비를 세워놨던데 이분도 언젠가 빨리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글 쓸 때 저거를 했어요. 이렇게 저거를 해놓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 김상열, 송병현, 이범효 이런 분들이 활동했다. 광복국만학입니다. 제가 직접 여기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분은 이원대 활동입니다. 요 이원대 자천 사진, 요 일본적 기록, 요게 조선노령대 창립 사진입니다. 요 김호보입니다. 대장, 총대장 김호보. 유명하죠? 나중에 북한동가 지금 성우도 못 바꿨습니다. 여기 이원대입니다. 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김성원, 이분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채록하고 또 김학철이라고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왜 다리를 쳤다 하시는 그런 분들. 이건 1주년 사진이고요. 여기 연안입니다. 연안 제가 이 현장에 가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건물에 조선노령 돌아가고 막 문구 써놨는 거 이런 거 중국에 이거 하북성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창립 사진, 창립 저거고요. 요거 이원대하고 264 순국 장소입니다. 북경 감옥입니다. 이진영이 이렇게 활동했는 거고, 요번이 1부대장 할 때 이진영의 요번이 이진영입니다. 최홍대하고 우리 광복군 일지대 사진입니다. 요 해방 후에 동지들 요번이 이진영이죠. 그 다음에 안병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육사의 천왕, 일기. 이분은 좀 지금 조심스러워요. 이분 글 쓰다가 자수 기록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시켰는데,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자료를 볼 필요 있겠죠. 김방우, 옥수산인데, 이분
모르겠어요. 서만선 이분은 원세홍인데 저 봉국분인데 이분은 다 북한 놈 같아요. 북한에 계시는데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후손들이 대전 살던데 이번에 그 이후에 이렇게 흔적들 이분들은 이렇게 졸업하고 활동한 그 초창기에 다 체포돼 버렸어요. 그리고 광복군 이야기했죠. 안경수 도남 출신인데 참 어려워하겠더라고요. 이번은 삼지대 합류에다 군수 중위까지 했더라고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뭐라 하면 국가보훈처에서요. 교수님들 이런 거 심사들을 할 때 좀 간절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뭐냐면 이분이 누가 아버지인 걸 증명하라 그래요. 안경수가 했는 건 맞다. 이분이 당신 아버지인 걸 증명하라 카니. 다 있는데도 얼굴 보면 닮았어요. 증명만 국가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해줘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참 이어른 돌아가셨습니까 이 과장님? 혹시 아들 그때 아드님이 나이가 80쯤 된 제 학교 왔을 때 한 10년 전에 그리고 손자하고 왔던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참 억울하게 했어요. 이분은 분들은 그러면 김상률 기타 활동입니다. 외국에서 활동했는 거 북에서 활동 김상률, 손병현, 이범효 이런 사람들. 그래 일본 방면에서는 정규식이라고요. 요분은 이 민족의식 고치 활동을 정리했고 조병화 사람은 저 보니까 동포들한테 강령 활동하다가 체포됐고 박계수라고 요거는 신령면 사람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동 권익운동 우리 알 때 우리 거류하는 우리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조선인들한테 하다가 체포돼가지고 이렇게 해가 여러 분 있어요. 저 영천에 지금 58명의 지역을 믿겠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아무래도 신경이 제일 많죠. 산업운동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봐가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책에 실어놨습니다. 지금 58명을 8월 30일 현재 58명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고 요 중에 한 분은 요거 지금 없죠. 출생지 없죠. 이거 저도 몰라요. 왜냐면 국가보훈처 공무원은 분명히 영천이에요. 길령자 영천인데 영주도 영천이거든요. 영광이 그래서 옛날에 운동하면서 그냥 국문으로 영천하는 걸 영천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길령자 영천인데 얼마 전에 영주에서 자기들 사람이라고 신문에 떴어요. 왜냐면 공무원이 잘못됐다. 저는 이 비를 다시 안 하는데 오로지 못에 다시 안 하는데 그런데 공무원은 분명히 용천 길령자 돼 있고요. 그런데 활동이 국내 같은 찾을 수 있어요. 이교영 같은 거 제일 먼저 제가 영천으로 했다가 발표했다가요. 나중에 영주예요. 이교영 보면 활동 보면 보고 이쪽으로 활동하잖아. 제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영주 영천 아니야 싶으면 제가 뭐 영주 영천이더라고. 근데 이거는 외국에서 활동해버려가지고 몰라요 지역도.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영천에 제가 그대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강력히 주장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간이 급해가 이런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500페이지를 제가 30분 만에 하려니까 제가 말 빠른데 그냥 책자 좀 읽어보시고 영천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넉 장을 요약한 책도 있어요. 시리에 드릴 때는 그냥 영천에 이런 독립운동이 뭐 계열이 있었다는 것 정도 알아도 나중에 우리 이각변 의원이 도와가 책 나오면 그 책 한 100페이지 읽으면 안 주시겠습니까? 영천회사한테 그래서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듣기도 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빠르게 해서 어설픈 강의 들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500페이지에 해당하는 사실 이건 진짜 좀 깊게 공부해야 되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다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이 있는데요. 잠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이나 의견할 거 있으시면 좀 생각해보라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저희끼리 한 5분 정도만 의견을 듣고 뒤에 이제 또 의견을 따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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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이어서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강윤정 교수님께 좀 질문하고 싶었던 거 있으신 분,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천에서 저도 활동하는 이언화라입니다. 김정희 여사가 주체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혼자 독립운동을 했다는 데서 좀 약간 뭉클하고 외롭고 이런 걸 느꼈는데, 만약에 그걸 저희가 무용으로 한국 창작 무용이나 무용으로 나타냈을 때 꼭 넣어야 되는 그런 게 있나 싶어서 혹시나 그냥 막연하게 한번 죄송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이제 무용이 아닌 무용이나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예술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관련된 사료들을 좀 다 이렇게 넘겨드릴게요. 신문 자료하고 이렇게 거기를 보시면은 이제 아마 예술 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예술적 감각으로 그게 승화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김정희 여사의 활동은 제가 전국 여성을 다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거든요. 사실은 그 시기에 여성이 단신으로 만세를 했고, 특히 남아있는 자료에 보면 아마 남편분에게 권유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나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나서요. 그리고 아마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이분은 이미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당당히 옥살이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또 뒤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렇게 피동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분은 좀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뭐 동경행도 그렇고, 그리고 동경으로 가서 제가 좀 짧게 얘기했지만 아직 그분이 연구가 좀 덜 돼서 관계망나 이런 게 주로 했던 활동들이 노동운동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여자 청년의 설득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근후의 지혜거든요. 이분은 여성운동과 민족운동을 동시에 나가는 여성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걸 무용으로는 어떻게 승화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일단 신문자료나 이런 것들 제가 타이핑한 거 한글로 옮긴 거 다 드릴게요. 보시고 한번 그거를 가늠해 보시면 네, 혹시 교수님이 한번 같이 출연해 주실 의향 없으시죠? 제가 예전에 안동에서 탈춤을 제가 좀 하긴 했지만 제가 출연하기는 지금.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무용수들이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은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뭔가를 하나 정도 같이 어떤 재연을 한다든가 이런 게 막 떠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태극기를 하나 들고 앉아있는 객석에서 우리 시민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연출을 해봐도 좋을 듯 해서 한번 정말 그 사람이 단신으로 운동을 했다면 저희가 참작명은 시민들이 하는 이렇게 동참해서 힘을 좀 더 북돋아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옮겨갈 때 이 기록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검찰로 송치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 행간의 기록들을 아마 예술적으로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신문 자료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극을 만들기에는 그런 요소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송치되던 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찰로 대구로 넘어갈 때 나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하니 그런 기록들을 좀 행간에서 빼내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